여러분, 자기계발서 10권 읽은 사람, 100권 읽은 사람, 1000권 읽은 사람 중에 삶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1000권 읽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아는 게 많아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합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계발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나만 안 되나? 이 생각.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계발서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10권, 50권, 100권?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책을 찾아요. 이번 책은 다를 거야. 또 읽어요. 또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강범구 작가님의 부의 역설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꼭 제 얘기 같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먼저 부의 역설이라는 책, 이 책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런 거 말이죠. 근데 강범구 작가님이 이걸 뇌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냥 믿어라. 상상해라가 아니고 왜 그런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범구 작가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자기계발서 10권 읽은 사람이랑 100권, 1000권 읽은 사람이랑 삶이 제일 힘든 건 1000권 읽은 사람일 거라고. 왜냐? 아는 것도 많아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알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거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거는 뇌가 에너지를 안 줘서 실천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의 역설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가난해지는 역설. 제 말이 조금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강범구 작가님이 뇌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입니다. 뇌는 초당 1100만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오지만 그중에 40가지만 필터링한다. 1100만 개 중 40개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소리, 빛, 온도, 냄새, 촉감 수천만 가지예요. 근데 뇌는 그 중에서 딱 40가지만 선택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뇌는 어떤 기준으로 40가지를 선택할까요? 바로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작가님이 이런 예시를 들어요. 바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바다가 떠올랐나요? 시커먼 바다, 초록빛 바다, 파란 바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겨울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바다 색깔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또 뜨거운 여름바다라고 하면 또 바뀌죠.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뇌는 언어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말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 뇌가 세상을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더 힘들게, 더 열심히, 더 안 쉬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뇌는 뭘 보여줄까요? 더 고생해야 될 것, 더 힘들어야 될 것만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1000억을 벌 거야. 100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 뇌는 1000억 원을 벌 방법을 찾아줍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가님이 직접 하신 방법입니다. 집에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붙여놨답니다. 11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써놓고 합성해서 11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진을 보면서 매일 읊조린다고 합니다. 나는 1110억 원을 벌었고 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버릇처럼 나와야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아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네. 그 순간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면 진짜 엄청 효과 셉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고 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짜증나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배우자가 화나게 해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웬만한 건 다 괜찮아집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1000억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별게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터링 기능 때문입니다. 내가 1000억을 벌 거야. 이 생각을 계속하면 내가 1000억을 벌 방법을 찾아다 줍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로요. 자, 여기서 강봉구 작가님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진짜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업가들을 보면 인성 좋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항상 인성이 좋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강봉구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바람 같은 거예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좀 더 인자했으면 좋겠다. 좀 더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직원들한테 인성 좋다는 소리 들어요? 아니죠. 스티브 잡스는요. 완벽주의로 유명했죠. 직원들 엄청 힘들어했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미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되게 신적인 존재고 감동적인 존재지만 누구한테는 최악의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저 사람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 부정적 프레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일 힘들어하거나 제일 불평 많은 사람한테 시선이 갑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했으니 시선이 안 가요. 그 사람들 계속 챙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잘하는 사람이 역차별 당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성이 좋게 하려고 남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본인의 능력을 표출하고 이렇게 살면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인성 나쁘다는 얘기도 또 잘 안 듣습니다. 강봉구 작가님의 파트너가 인도 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도에 엄청 가난한 거지촌이 있대요. 거기 가보니까 어린애들이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이런 애들이 동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데요. 왜 안 도와주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 팔이나 다리를 자르거나 눈을 하나 실명시킨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잘 주니까.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과연 그들을 돕는 걸까요?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에는 의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이 생각 자체가 뭐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봉구 작가님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누굴 도와주기 전에 다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윈윈의 구조만 가져간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 생각도 본인이 못하겠으면 우리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주변의 가족들까지 같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게 확보되거든요. 실제로 강봉구 작가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은 코딩을 한 줄도 못 보겠대요. 어지럽고 불편하대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성공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 코딩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크몽에서
프리랜서를 찾았는데 너무 잘하는 분을 만났대요. 1,000만 원 견적 냈던데 딱 반 가격 바로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과물이 월등히 빠르고 월등히 나온 퀄리티. 그래서 이분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대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사세요. 섭외가 될까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되는 걸 아니까 필리핀에 계셔도 괜찮아. 월급 주고 일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8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도 회사를 소개받고 싶었대요. 서로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분은 코딩에 미쳐 있어요. 잠이 안 온대요. 답이 안 나오면 견디고 견디다 피곤해서 잠이 들면 꿈에서 답이 나온대요. 이게 그 몰입의 힘입니다. 원하는 생각, 이루고자 하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결국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나오거나 주변 사람들 입에 들리거나 지나가다 간판이 보이거나 그래서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해지면 내가 못하는 하기 싫은 거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돼서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빌 게이츠가 뭐 읽었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요? 아닙니다. 코딩 책이에요. 기술 서적이에요. 스티브 잡스는요. 디자인, 기술, 철학. 왜냐? 그게 필요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읽는 책 목록을 검색해서 그냥 따라 읽어요. 이게 문제예요. 강봉구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나 자료가 필요할 때 책을 찾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죠. 책 성공이 아니고 성공의 생각이 필요한 책.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됩니다. 강봉구 작가님이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래요. 근데 책을 읽어주는 파트너 친구가 있대요. 좋은 거 있다면 알려준답니다. 그럼 그때 읽는 거예요. 왜냐? 필요하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만족이 안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예요. 그럼 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왜 힘든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책 아예 안 읽고 편하게 그냥 원하는 생각만 하는 훈련을 하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 디스펜자라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강봉구 작가님도 이분을 아시는데 뇌파를 측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뇌 훈련을 시켜요. 일주일 정도 하면 불치병이 나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작가님도 그런 경험을 했고 뇌 분야 박사님 사례도 엄청 많대요. 자폐아가 건강해졌고 경계성 지능장애 친구가 좋아져서 4년제 대학을 가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뇌 훈련 하나로요. 그럼 조 디스펜자 박사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여기 진짜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중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트럭을 못 봤던 거예요. 시속 88km로 달려오는 트럭에 그대로 받쳐서 자전거 탄 채로 산 밑으로 떨어져서 척추가 다 부서졌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 수술을 하면 평생 일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움직일 수조차 없다. 근데 이분이 카이로프랙틱 척추 교정하는 분이다 보니 자기가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술을 거절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척추가 온전해지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휠체어 타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 당연하죠.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불편한 생각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1천억을 벌겠다고 하면 내가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따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분은 뭘 했냐? 그 불편한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처음부터 척추를 하나씩 세우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 척추가 올바르게 완벽하게 항상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대로 1층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상상을 했는데 1층, 2층, 3층 하나씩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 이런 생각하는구나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서서 샤워를 하고 있는 상상을 드는데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짜릿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상상한 대로 걷고 샤워하고 건강해지면 난 이거를 전 세계에 평생 이것만 알리고 살겠다.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조 디스펜자 박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가 응답한다. 뇌과학은 뇌가 필터링한다. 뭐가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헷갈렸어요. 론다본의 시크릿도 읽어봤고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도 읽어봤고 지금 강범구 작가님의 부의 역설도 봤는데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깨달았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냐고요? 론다본은 시크릿을 읽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다. 강범구 작가님 뇌과학 배우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처럼 건강해진 사람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믿음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우주를 통해서 받고 뇌과학을 믿는 사람은 뇌 필터링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강범구 작가님은 부의 역설이 중요하냐? 끌어당김의 법칙은 왜 그런지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냥 믿어라. 우주가 응답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실천을 못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주가 응답한다고 진짜? 이 의구심 때문에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강범구 작가님은 뇌과학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는 초당 1100만 가지의 정보 중에 40가지만 필터링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뇌과학은 서로 보완 관계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뇌과학은 왜 그렇게 사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작동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 디스펜자 박사가 척추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불편한 생각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원하는 생각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실천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되냐? 작가님이 알려주신 실천 방법. 첫 번째입니다. 나비를 생각하세요. 코끼리가 아니라 나비를.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코끼리가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나비를 생각해. 불편한 생각이 와도 괜찮아요. 다시 나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나비 천지인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1천억을 벌었다고 매일 말하세요. 포스트잇에 써붙이고 합성한 통장 사진 보면서 매일 나는 1천억 원을 벌었다 라고 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1,000억을 벌었다. 스트레스 받을 때 1,000억을 벌었다. 잠들기 전에 1,000억을 벌었다. 내 자아상이 바뀌는 것만큼 기분 좋고 금방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보세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 1,000억 원이 있다면 오늘 하루 어땠을까? 오늘 하루를 기반으로 해서 1,000억을 가지고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7시 일어나서 명상했다, 회사 갔다, 임원 회의했다,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1,000억 자산가가 되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걸 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범구 작가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다른 말보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자기 자신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삶이 좀 힘들다면, 더 원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힘든 삶이 너무도 빨리 원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다 보상받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1,000억을 벌었다. 매일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비를 생각하세요. 불편한 생각이 와도 다시 나비. 결국은 나비 천지인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